신삼색 작전 타임의 두 번째 작전은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후장 들어서도 편안하다라는 시청자의 댓글도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 좀 쭉 이어졌으면 바람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니저님? 기분 좋은 월요일 이대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금요일만 돼도 이제 외국인들이 뭐 1조 정도 선물도 팔고 또 주식도 팔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또 하락하면서 네. 이제 불안한 시장을 시작했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면은 시장 시작하다 보면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반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GTC 2024도 있고 FOMC도 있고 호황제가 동반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우리 전체적인 기업의 흐름은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쉬어갈 자리고 우리는 충분히 2,700 올라갔고 이제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도 있고 GTC 2024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반도체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이름이 B100이라고 하는데 블랙웰이라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블랙웰인데 이제 이게 칩넷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다이를 합쳐서 이제 8개의 이제 HBM을 연결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 내놓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렇다면 칩넷 구조 관련해서 뭐 그런 연구를 하는 제가 에이징랜드 그 칩넷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많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바이오 위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세부적인 포인트도 기억해 보겠고요. 코스닥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주가 또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거래대금을 강하게 이끌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하고 있죠. 바이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올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반도체와 바이오는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읍으로 시작하는 두 종목을 우선적으로 네. 이제 포트에 가장 많이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또 미국 아마케도 있거든요. AACR 관련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 관련했던 종목 말고 ST팜이라는 종목이 네. 뭐 동아제약 관련 회사인데 이제 그게 이제 CDMO 관련인데 오늘 또 20% 이상 상승을 하는 걸 보면 순환매되는 상황일 것 같고 일단 뭐 전쟁과 더불어 이제 우크라이나 악재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은 가장적으로 지금 현재 물론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비만과 질병과 생명 연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비만 관련 주와 더불어 이제 암과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질병과에 쌓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와 그와 관련된 바이오주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알테오전하고 HLB가 시총이 12조가 되면서 다른 주식들이 굉장히 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화폐라는 재료도 저희가 상승의 포인트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 섹터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테마 중에서 리튬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요. 20% 넘는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주시죠. 네, 리튬 포어스는 이게 지금 뭐 35,000원대에서 지금 이제 3,90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지금 현재 뭐 1톤당 60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밑으로 갔다가 지금 11만 위안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을 수 없고 사실은 매출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BEP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오늘 남아 있던 거는 이제 우유니 사막에서 이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서 1차 통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글로벌하게 38개 회사가 참가를 했고 그중에 1차 통과했고 5단계까지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직 멀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알 수 없고 아직은 투자의 영역이고 이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얼마 정도에서 수익이 나는지 리튬 가격이 얼마 됐을 때 수익이 나올지 BEP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낙폭 과대라고 해서 반발 매수 데드캣바우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대응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안전한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 리튬 관련 기업들 아직은 실적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의 상승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지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포트폴리오에 이미 담겨 있는 종목에 대해서 후속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잘 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씩 열어볼게요. 두산부터 출발합니다.
목표 주가 1차로 달성을 했고요. 18만 원까지 2차를 저희가 높였는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64%라는 수익을 봤습니다. 후속 전략 주시죠. 두산이 그러니까 저번에 두산로봇 자회사 상장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고 네. 있는 것 같고 기관 매수도 지금 강하게 됩니다. 개인들이 상승시키는 게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18만 원 2차 목표가 드린 게 딱 3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산이 아직까지 11조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PBR 계산하거나 뭘 했을 때 싼데 물론 이제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이제 PER 1을 계산했을 때는 거의 5, 60만 가도 PER 1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좋은데 최근에 이제 공교롭게도 여기가 AI 가속기 동박 적층판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거기 유일하게 지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올라가도 18만 원과 3조밖에 안 되는데 뭐 웬만한 바이오도 막 11조, 12조 그다음에 2차 전지 회사도 1, 2조 금방 나오는데 자산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두산이 이번엔 제대로 한번 상승세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보유하면서 목표 주가 18만 원까지 2차로 수익을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린 리소스 준비했습니다. 역시 1차 목표가인 3만 5천 원 달성하면서 저희가 한 번 더 높여 잡았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 40%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야겠죠? 3만 5천 원, 뭐 오늘도 상승 중인데 이제 보고서가 참 마음이 드네요라는 종목이고 맞아요. 아까 뭐 두산은 너무 올라갔는데 지금 별로 올라가는 거 없이 40% 수익이 났는데 꾸준히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보유수 물량 뭐 70만 주 소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한 45만 주 정도 샀더라고요. 그 이후로 2월 26일 이후로 이때부터 계속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식각 장비 업체랑 지금 현재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나노, 5나노 관련해서 건식 식각 장비 부품에 대해서 내 식성, 내 마음 코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이 3나노, 5나노 계속 2나노 뭐 투자를 할 텐데 그와 관련된 부품들 앞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관련해서 청라지구에 5,000평 캐파 확장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소스였고요. 다음으로 LS에 대해서도 후속 전략을 준비해봤습니다. 3월 15일에 매수하고 나서 단기간에 또 8%라는 수익을 나타냈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갔었어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근데 이게 드려볼게요. 이제 뭐 구리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네. 고점이고 이제 닥터코퍼라고 올라가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많은 종목이 이제 조그만 뭐 이구 산업이라는 걸 찾고 그럴 텐데 대형주 단에서는 1위 회사는 LS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S는 뭐 자회사도 많이 있고 여기에 이제 대주주가 32% 들고 있고 뭐 자사주가 15%나 있습니까? 자사주 소각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연기금이 14% 들고 있고 외국인이 또 뭐 15%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유통 주식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나 이제 전력통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가 여기가 해저 케이블 이제 자체적으로 네. 해저 케이블인데 제주도 완도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이제 해저 케이블을 깐다 그러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대용량 해저 케이블을 관련해서 매출도 나오고 이제 여기가 또 하나 전구체 2차 전지 투자를 지금 이제 올해부터 LNF랑 같이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황산 니켈뿐만 아니라 리사이클 관련도 지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전선 자회사 그다음 비상장 회사를 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는 그래요? 얘기가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구리 가격 상승, 그다음 실적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시총이 3조 5천억밖에 안 되는데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8천억, 9천억 정도 나온 자회사 LS 일렉 하나만 봐도 3천억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1조가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PER 보더라도 투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LS였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전략을 다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고요. 3월 6일에 매수하고 나서 최고가 기준으로 13%라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기업인데 AI 다시 뜨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로봇주는 좀 뜨는데 AI주들은 오늘 다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약세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그러니까 AI인데 이제 딥뉴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뇌동맥류 관련해서 이제 AI를 하고 있는데 의료 AI도 하고 있고 잘 순항 중이고 연말 정도에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가 이제 그거보다는 다른 게 딥팩토리 관련해서 네.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2분기부터 작년 연말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회사에서 이제 75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매출이 수주하고 결론적으로 2분기부터 매출이 가속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그넥스랑 이제 비전 검사 관련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와 더불어 최근에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안 관련
해서 지금 이제 박람회를 참가했거든요. 우리 아시아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공항이라든가 우리나라 14개 공항에 대부분 딥 시큐리티가 참가되어 있고 깔려 있고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종합청사라든지 그다음에 용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요 관련해서 보안 관련해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시큐리티 S사에다가 지금 현재 공급 논의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 나온다면 시큐리티와 딥 팩토리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시총이 뭐 2천억 초반인데 엄청나게 싼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딥노이드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기준을 잡아줄 종목들이 있겠죠. 역시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종목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지난주에는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있었어요. 주가 상승 여력이 많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재료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뭐 자사주 소가가 20만 주 정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기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네. 2차 전지 캔 생산을 하는데 이제 삼성 SDI가 결국에는 4680 원통형 페이 46파이 관련해서 생산을 할 거고 이제 뭐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여기라는 거죠. 삼성 SDI에 납품을 거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 SDI 왜 납품을 하느냐 봤더니 여기 대표이사가 삼성전자와 삼성 SDI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삼성 원통형 캔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제 46파이를 납품을 안 하고 있는데도 2022년에도 뭐 2,900억에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작년도 지금 3,000억 넘어가면서 300억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46파이 이전에도 실적이 견조한 다른 회사에 비했을 때 지금 그 46파이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 TCC나 동원스틸이 이제 많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삼성 SDI 아까 얘기한 대로 SDI 출신인 상신 EDP가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하나는 현재 이전에도 46파이를 납품하기 전에도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재료가 있는데 이것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신 EDP입니다.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그 부채 비율은 이제 9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2차 전지주 회사 중에도 견조하고요. 네. 유보율이 20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굉장히 견조하면서도 실적이 뭐 영업이익도 300억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총이 한 2,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TCC나 동원 시스템즈는 1조 6천억, 뭐 1조 8천억 정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조가 넘어가는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2천억밖에 안 되는 소형사지만 영업이익은 더 좋다라는 관점이 물론 동원 시스템즈가 1위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동원은 뭐 우리나라에 대부분 캔을 만들고 있다. 참치캔부터 시작 대부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 최근에 상신 EDP도 한번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3,000원, 정고점 돌파하고 23,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종목은 상신 EDP를 만나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 라인은 16,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준 종목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힌트가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녹십자 웰빙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최근에 나온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포인트들 들어볼까요? 이제 저는 녹십자 웰빙 알고 있었지만 녹십자가 하고 있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파는 게 라인액이라고 이제 하는 거를 네. 이제 1월 달에 식약처를 제출해서 이제 3월 중에 이제 뭐 거기 이 중국의 모든 업체가 아니고 어떤 성 H성이라고 하는데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젠성인지 네.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 H성에서 지금 현재 서류 제출했고 3월 달에 이제 결과 나올 텐데 뭐 성 하나만 승인이 나도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텐데 이게 라인액이라는 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태반 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에 병원에서도 뭐 태반 주사 맞았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맞으러 간다라고 하고 면역력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어떤 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반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 어른도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부모님도 저도 맞아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링거 형식으로도 나오고요. 네. 정말 많이 아팠을 때 그거 맞으니까 회복력이 느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75%,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녹십자 웰빙. 이게 근데 이제 태반이라는 게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구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이거를 생산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2023년에 1,200억 매출에 이제 100억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에 뭐 1,500억 정도의 16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단위에서 이제 점점점 4, 50%씩 매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의
미국의 진출과 더불어 해외 진출이 나온다면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차트 한번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 종목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녹십자 웰빙이었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차트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이제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 거쳤고 지금 네. 오늘도 위아래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천억 정도인데 이제 영업이익 100억 단위에서 160억 정도는 충분히 이제 커버 가능한 바운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하는 매물과 더불어 조금씩 이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인에 태반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십자 웰빙하면 태반 주사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태반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녹십자 웰빙인지 모르고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네. 때문에 이 회사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외국계들, 기관들 매수 동향도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300원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잡아드리면 시총이 한 2,600억에서 2,7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손절가는 9,5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9,500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만나봤는데 하나는 휴대폰 부품 쪽에서 특히 2차 전지, 전고체 관련한 재료까지 붙어있는 기업 상신 EDP였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녹십자 웰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내용이 GTC 2024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또 국내 증시에 불어올 바람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리 좀 체크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블랙웰이 뭐냐? 그러니까 HB100이라는 게 그래서 네. 침례 구조 두 개의 다이를 합쳤다. 그래서 그걸 합쳤을 때 어떤 것들이 수혜가 됐을지를 제가 이따가 3시 40분에 알려드릴 텐데 이제 그래서 192기가의 이제 8개 HBM을 합쳐서 만드는 블랙웰 B100이라고 합니다. H200 그다음에 B100 요번에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이따 3시 40분에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 삼성전자가 여기 GTC 2024에서 또 무언가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국내 시총 1위다 보니까 이 향방도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HBM3E 네. 관련해서 이제 공개를 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HBM3E는 근데 하이닉스는 더 높은 단계를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미 알려진 제품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뚜껑을 또 열어봐야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로 잡히는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지금은 살짝 힌트만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장 종료 후에 바로 있습니다. 3시 40분 유튜브에서 조기준 검색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하는 작전 시간은 마무리하겠고요. 세 번째 작전 타임이죠. 최현덕 매니저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